자, 녹화를 눌렀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월 영업은 다들 잘 마감하셨죠? 또 11월, 뭐 바쁘긴 했지만, 뭐 급작스럽긴 했지만, 또 갑작스럽게 절판이 생겨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좋은 담보는 이렇게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 미래치료비 담보가 영업하기 괜찮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12월은 그래서 봤더니 음, 큰 변동은 없고 갑작스럽게 또 치매 쪽으로 인지지원 등급 쪽으로 갑작스럽게 보험사들이 신상품도 내놓고 한도도 다시 올리고 이렇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입장이긴 하지만, 어, 또 언제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예, 좋은 건 빨리빨리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사별 소식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ABL 생명 보겠습니다. ABL 생명은, 종신보험 환급률 가장 좋은 회사였는데, 아쉽게, 이제 포기했죠. 예,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5년 납은 좀 올렸습니다. 뭐 이건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7년 납이 대세인 시장에서 환급률이 줄었죠. 그나마 어, 그 질병 수술비 한도가 가장 높은 회사인데 너무 봐야 되겠네요. 내렸구나. 그다음에 DB생명은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IM라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 당당한 인생종신보험 일반 심사형은 뭐 놔두고 여기 간편심사형 환급률 조정이라고 써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소리가 작다고요? 잠시만요. 마이크 설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예. 예. 그렇군요. 그 아이뮤라이프를 봤더니 간편심사형은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설계는 오늘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설계는 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일반 심사형 중 환급률이 가장 좋은 회사는 중 하나가 아이엠라이프가 되겠습니다. KB라이프는 뭐 역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얘네 요 인지지원 등급 30인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30이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다르죠. 이번 달에는 뭐 한 70 정도 돼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KDB생명, KDB생명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이 인지지원 등급 보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 50, 복진구 30, 80, 생활비 지원 100, 20 합쳐서 매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KDB 생명이 저는 가장 물론 보험료는 비싸겠지만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비 지원은 인지지원 등급만 보장받더라도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기존에 많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최소 보험료 조건도 있겠지만은 여기 그 이거 다 없애고 주계약하고 요 생활비 지원만 떼놓고 요것만 이제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 찾아가서 업셀링에도 충분히 영업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KDB 생명 요 생활비 지원은 업계 유일하거든요. 이 인지지원 등급의 생활비 주는 회사는 KDB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KDB도
이 2대 주요 치료비 정액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뺐어요, 일부러. 근데 왜 뺐냐면은 어, 왜 뺐냐면은 이게 신경갱신이더라고요. 이 소식지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매트라이프는 변동사항은 없는데 다른 회사들이 이 종신보험 이 환급률이 다른 회사들이 이 하향되면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매트라이프가. 네, 교보생명은 뭐 큰 변동사항 없고요. 근데 그 종신보험을 내일 얘네들은 환급률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자료에는 설계서가 빠져 있습니다. 농협생명 변동사항 없고요.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사실은 이 노치원 플랜으로 지난 9월, 10월 이렇게 재미를 많이 본 회사인데 어, 그 인지지원등급 얘네 동양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양생명도 다른 회사들이 출시한 거 보고 한도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 동양생명 30입니다. 라이나 생명, 라이나는 뭐 큰 변동사항 없고 역시 이제 마지막 기회죠. 저희 집 7년 합 중에 124%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이제 없어요. 푸본하고 아마 라이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라이나 이번 달 종신보험 뭐 끝을 볼 것 같아요. 미래에셋생명은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삼성생명 이 삼성생명 노치원 플랜 50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 얘네는 삼성생명은 인지지원 등급이 10만 원이고 1에서 5등급이 40입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없죠. 그리고 이 암추룹이 얘네 정액 그 삼성생명은 알다시피 비례가 원래 없었어요. 계속 모든 담보가 다 정액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삼성생명이 비례 치료비 중단에 대한 그 수혜라고 해야 될지,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러니까 정액 보장이 2억, 10억, 2년 2천 월 매년 2천만 원, 10년 보장이 있고 프리미엄 암축적 치료비라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뭐 다빈치 수술이라든가 표적 항암, 뭐 표적 뭐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을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요게 좀 독특한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어, 기존에 왜 고액 항암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치료비로 보장을 많이 대비를 하자고 많이 이렇게 그 합법을 전개했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 삼성생명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도 여기 보면은 이 치매보험 환급률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 인지지능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야간 보호 50, 복지연구 20, 주야간 50 합쳐서 7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아진 거는 뭐 질병 수습이 요 올리스크 이거 100만 원에서 50만 원 내렸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게 지난달에는 제가 요 질병 수습이 실한 100만 원을 올렸다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최저보험료가 7만 원이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참 이게 뭐하러 이렇게 올렸나 싶어요. 근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최저보험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차라리 좋더라고요. 3만 원, 40세 남녀가 한 3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고 후보는 뭐 변호사가 없고 처부 변호사가 없고 하나생명은 요 지난달부터 좀 많이 하고 있는 여기 보기오 플랜 그러니까 복지연구 20만 원 데이케어 50만 원, 방문유한 50만 원인데 여기 보면은 인지지원 등급은 쥐약관 보호랑 그 복지연구만입니다. 그래서 방문은 1에서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지원 등급은 매월 7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복지연구는 20, 쥐약관 보호는 5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암치료비 30억 플랜은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 보면은 암 주요 치료비를 다른 회사는 2천에 400이잖아요. 근데 많아야 뭐 3,600이지만 이번 달부터 5천에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면은 보험료만 높아지겠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인지정급 요 20일까지 하나생명 한다는 점. 흥국생명도 다행히 요거를 700을 고혈압, 당뇨 700, 고혈압, 당뇨 찾으시는 분 많은데 6일까지는 흥국생명, 이게 연장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6일까지 흥국생명 하시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뭐 뒤에 전략할 때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 하나생명이 이번 달에 다시 500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생명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700 하면은 보험료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역시 흥국생명 올릴 것 같더니 올리네요. 그래서 주야간보 60, 복지연구 20 해가지고 매월 80입니다. 그래서 그 KDB 생명이 제가 10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흥국이 80, 하나랑 신한이 각각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회사들입니다. 뭐 IB는 여전히 변동하고 하나생명이 처음에는 와 50이다 그래서 얘네 오 괜찮다 했는데 이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올리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생명이 기존에는 변액하고 종신 위주로 이 포트폴리오를 짰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매 간병 쪽으로 턴을 했다는 것 자체도 보면은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종신 변액보다는 확실히 이제 또 치맥 쪽으로 나가고 이게 건강 쪽으로 계속 나갈 거로 보여지죠. 예,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생명 이번 달을 중으로 환급률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DB손보 뭐 DB손보 다른 거 이번 달 진짜 뭐그 이대 질환이나 암주 치료비 없으니까는 이런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 같고요. 요 DB 손보는 이번 달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족사랑 간병치매보험 최대 70인데 다른 회사는 매월 주잖아요. 근데 DB 손보는 1일 하루 일당 주야간보 시설 이용 시 7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 지급이고요. 7만 원을 그 10번 줍니다. 그러니까 10회. 그래서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유독 다른 회사보다 저렴해요. 월 2만 원대라고 하지만 10년 납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10년 납으로 설계했을 때 2만 원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2만 원 하면 그 안에 적립보험료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DB 선보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 뭐 암, 내심, 뭐 건강, 간편 이런 건 유효하고요. KB 선보는 KB 선보가 사실 좀 포트폴리오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본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대주요 출입이 정액형 보장이 그 내심 쪽으로는 KB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볼게요. 농협선보는 이제 농협선보는 정말 보험료도 좋고 보장도 좋았는데 다른 회사들이 경쟁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번 일장 빼고는 소식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번 일당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데선보는 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뭐 벽걸림 그뭐 간편이 그 뭐야 이거 뭐 이수지층 5대 플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츠 화재는 뭐 특별하게 그냥 하던 거 변동사항 없이 특별하게 하던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도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나선보, 하나선보는, 하나선보는 여성 건강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파고든다고 해야 되겠죠. 계속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여성분들은 확실히 하나선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특히 미혼들 대상으로 뭐 출산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뭐 납입 면제 뭐 이런 조건들 봤을 때 여성은 확실히 하나선보가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회사들은 정액형 치료만, 그 비례형만 중단했는데, 하나손보는 아예, 어, 정액형까지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암 주요 치료비라든가 이대 주요 치료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여러 가지 담보를 내놓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그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 최근 각 보험사별 판매 승리를 보더라도 현대해상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연말기에 갱신을 출시하고 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현대해상은 좀 별 볼일 없는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화재 사실 한국화재가 보장 진짜 좋은데 좋은 만큼 많이 안 팔리는 회사가 한국화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삼엑스오 플랜 계속 중지 한다고 했는데 결국 12월까지 왔습니다. 12월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MG 선보 보시고 하나선보에서도 이렇게 50만 원 아까 소개해드렸던 DB 선보 빼고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하나선보가 특히 왜 선보처럼 매월 50만 원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선보 치매간병보험 요거 신납품 내왔고요. 그다음에 뭐 삼엑스 플랜 이쪽도 있네요. 뭐 지난달에 중개하더니 이번 달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X5 플랜이 있는 회사는 흥국화재랑 하나손보 두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중에 뭐 수술이 많다 이러면은 그냥 흥국화재나 하나손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게 낫겠죠. AIG 손보, 라이나 손보, 라이나 손보는 라이나 손보가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형 회사고 많이 제휴된 회사가 없긴 하지만 보시면 야 이게 거의 뭐야 1000배 정도 10배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만큼 라이나 손보 상품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달에 상해지분 치료 출시하자마자 바로 중단됐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독감, 대상포진, 통풍,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보장하는 상품인데 어, 이 나중에 본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금감원 보장 가이드라인을 설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손 가입자분들은 한도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중에 유력한 담보 중에 하나가 이 독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손 가입자는 독감을 뭐 5만 원만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독감 플랜 자체도 굉장히 치열했던 담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가 5만 원 미만 나오는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중 유력한 담보 중 하나가 독감 같거든요. 그래서 요 독감을 포함한 담보도 한번 이렇게 활동을 좀 영업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소식지 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뭐 빼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참, 우리 금리 내렸죠.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도. 뭐 보험사 보면은 뭐 무해지 저해지 보험 계정 당연히 보험료 인상되고 실손보험 비교가 참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걸 따라서 다들 알다시피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도 15년 뒤에는 이제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28년이니까 아직도 5년 정도는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급여 규정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또, 여기 일단 요약을 한번 보면은 여기 정액형만 가능합니다. 지금 정액형만 가능하고 요게 이제 이슈죠. 금감 보험 가이드라인 적용. 이에 따라서 그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 업계 누적이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번 달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본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암 주요 치료비 정액은 요게 이제는 요금을 좀 보겠습니다. 항암 호르몬제 보장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장기, 요거 80으로 보자겠죠? 예. 인지지원 등급 플랜, 요게 이제 12월부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2대 혈관 플랜, 동심보험 환급률 하락을 했어요. 벌써 하락을 했어요. 이번 달에. 한 5개, 6개 회사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야겠죠?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 제공.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 달에. 이게 뭐냐면은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인데, 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비용만 고려, 직접 연관성 있는 비용은 제외.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어, 경증 상해 질병, 일단 이걸 알겠죠. 그 상해 12급에서 14급. 대표적으로 우리 왜 14급 자부상 판매할 때, 그럼 자부상도 줄어들게 되려나? 자부상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상해 재활 치료비, 요게 좀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상해 12급에서 14급. 그러니까 뭐 우리 자부상 판매할 때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의사하고 만나기만 해도 14급 지급한다 이런 걸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고 감기 그래서 제가 독감 말하는 겁니다. 배탈 등 생활질환과 이를 위한 수술 등 치료 통상 병의용급 병원에서 총 5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소액의 의료비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담보들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가지고 일정 이상 가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 실손 미가입자는 10만 원, 실손 가입자는 7만 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설계안에서 보면은 우리 25, 7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이번 일당 역시 실손 미가입자는 보통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실손 가입자는 7만 원 한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추가 우리가 이제 미루어 봤을 때 통원비라든가 뭐 경증 수술비 그다음에 뭐 이게 경증 진단하면 여기 독감이라든가 장염 뭐 특정 감염병 진단 이런 거에 해당되겠고 후유장애도 역시 이 앞칸에 이 후유장애도 왜 후유장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후유장애 있거든요. 그러면은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해 보건데 어, 우리가 이제 3%부터 보장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부터 보장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했죠. 실손보험은 그 본인 부담금 급여나 비급여를 이제 병원비 실손보험으로 부담을 하고 뭐 간접의료비, 뭐 입원비라든가 수술, 뭐 좀 교통비라는 건 이제 간접의료비로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합법을 전개했었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부담금이 확대될 수 있고 최고 50%, 그다음에 의료비담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가입 한도의 70%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이렇게 적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투원, 간병비 뭐 이런 담보들을 우리가 한번 주력적으로 좀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편 이제 암 담보별 주요 치료비 역시 그래도 암 진단비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가입을 시켰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업셀링하기 좋은 담보가 이제 암 주요 치료비인데 그럼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까 보면은 잠깐만요.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전 보험사 공통이죠. 그중에 그리고 추가로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가 보장되는지 여부인데 제가 약관만 봤을 때는 하나생명이나 매트 빼고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좀 보장이 좁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항암 호르몬 문제가 보장되느냐 삼성, 흥국, KB손보가 이제 보장을 합니다. 이 뜻밖의 삼성이 된다는 게 좀 뜻밖이에요.
손해가 좀 큰것 같은데 어쨌든 보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우로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유방암, 특히 여성은 유방암이 거의 뭐 여성암 중에 독보적 1위잖아요. 유방암은 암 수술도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호르몬제를 거의 뭐 5년에서 10년까지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특히 유방암이 중요하고 전립선암에도 호르몬제를 투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을 좀 유심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왜 호르몬 투여제가 중요한지 요거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두별 유방암 지역서를 보면은 결국 4, 5, 6, 그다음에 뭐 30대, 70대, 30대라고 해요. 그래서 4, 5, 6 여성분들 대상 타겟으로 유방암 호르몬제 플랜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성생명 이 플랜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놓고 물론 2천 넣어도 되겠죠. 2,400. 1,000만 원만 놓고 봤을 때 기본형은 표준형을 했을 때 2만 원대면 다 가능합니다. 2만 원대로 가능하고 그 3, 10, 5로 해도 2만 원, 3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315 고지형인데 삼성생명은 아쉽게 갱신형밖에 없어요. 갱신형으로 해도 뭐 2, 3만 원대로 가능합니다. KB손보는 우리가 하나 더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장정만내암 우리 디코도도 일반암으로 보장하죠. 그래서 이거 표시가 좀 그러네. 다들 알겠죠? 무슨 디코도도 일반암으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보면은 40대, 50대, 60대는 유방암이 가장 많고 60대가 지나면은 이쭉 오르는 거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플랜 준비하기에는 TB 성모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흥국화재인데 흥국화재는 어, 또 한 가지 장점이 여기 기갑이 아니라 기갑경제입니다. 이거 좀 기갑경제. 그러니까 모든 유사암을 이 포함된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약관인데 우리가 약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약관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작성하면서 이 약관을 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볼게요. 이게 저는 삼성생명 약관이 제일 우수하다고 좀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 보시면 이 암 직접 치료비는 이렇게 1, 3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암이 그러니까 암이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안정성, 유효성 입증된 면역 치료, 그다음에 필수 부강의 면역력 강화 치료, 그다음에 후유증, 합병증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직접 치료대 한도를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다음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동양생명도 약관이 괜찮아요. 동양생명은 참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안 된다고 해놓고 명확하게 호르몬 관련 치료제, 그러니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의 작용 약제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안 된다고 보고서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에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KB 손보는 여기 그 호르몬 투여 5번 넣어놓고 여기 보면은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KB는 약간의 호르몬 관련 치료제가 안 된다고 해놓고 되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KB의 선보 교육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암 치료는 항암 약물 한 종류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보상을 해야 되지만 동양생명처럼 면책상을 넣어서 안 된다는 걸 명시했다. 근데 KB손보는 여기 호르몬 관련 치료제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런데 여기 이게 항암 치료제가 암이 없고 예방된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심평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수수로 보조요법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KB는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많이 말 많았던
대장점만 내함 D코드도 일반함으로 주냐 안 주냐 요 싸움과 요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약간의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 많이 이렇게 애매모호했잖아요. 그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준다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안 주면은 요 교육 자료 보고 달라 그러면 되겠죠. 반면에 흥국화재는 어떻게 돼 있냐? 흥국화재는 흥국화재도 깔끔합니다. 보면은 없어요. 여기 뭐 호르몬 투여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관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관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암주 출력이 어, 정액형 어떤 회사가 좋으냐? 삼성, KB, 흥국화재 이 세 회사로 우리가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간만에 암통원 봐야겠죠. 왜냐면 그 항암 치료랑 암통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비례 치료비가 없어졌으니까 그 대안으로 많이 찾는 게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죠. 그래서 5천만 원 주는 회사가 있죠. 여기 삼, 삼성 삼성생명, 하나, 그다음에 미래에셋, 한국생명, 그다음에 삼성화재 이렇게 세 회사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원 한도가 높은 회사가 여기 보면 하나생명, 신한, 미래에셋, 한국, ABL 이 정도가 안통원 일당이 높습니다. 이렇게 플랜인데 한번 이거는 설계는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 보시면은 역시 한화, 특히 하나생명은 통원이 좀 괜찮은 게 당일 입원 처리되면은 이 통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생명은 당일 입원도 통원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통원 일당이 좋은 점이 요겁니다. 그 5천만 원 플랜입니다. 5천만 원. 삼성, 하나, 미래, 한국, 삼성화재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통합형 안보, 통합형 안보면 계속 보면 되고 한 가지만 여기 제가 더 표기를 했는데 이거 약간은 좀 다들 아시겠죠? 이게 그 통합 전이하면서 원바람이 있고 도착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원바람이 갑상선암인데 나중에 전이암으로 된 게 뭐 위암이다 이러면은 이 원바람 기준은 회사는 당연히 보상을 안 하겠죠. 원바람이 갑상선암이니까. 근데 도착지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도착지에서 위암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통합 전이암에서 통합 전이암, 위암 이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착지가 더 좋은 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간병인. 간병인은 20만 원 요게 아직 뭐 없어진다 그러면 계속 살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하면 기존에 하던 회사 될것 같습니다. 금감원 발표 요 자료 보고 약관 개선 예고 요거 보고 제가 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왜 안 주냐? 보건 보지급이 뭐냐면은 중개 플랫폼은 그러니까 중개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 카네이션 대표적으로 카네이션 간병인 그 업체 맞죠? 그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하는 서비스인데 이걸 안 주는 회사가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안 주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아무튼 예, 보험금 요것도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서류도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있었어요? 아, 몰랐네요. 저도. 있었구나. 제가 맨날 보는 회사들은 다 있어가지고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약관이 더 명확하고 통일화 된다는 점에서 좋은데
금감원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한 개 담보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은 좋아진 적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한도도 다 똑같아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좀 걱정이 좀 있어요. 간병인은 뭐 기존 하던 회사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보면은 우리 고령화 플랜 한번 볼게요. 고령화 이게 간혹 가다가 우리 75세 이상 분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유튜브는 GS쿨 검색하시면 돼요. 거기에 옛날 거 다 있습니다. 아, 이게 그 고연령 간병인당 우리 찾으시면 맞죠? 75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80세를 보면은 삼성화재, DB손보, 이거 갱신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DB손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90세는 KB손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연령 간병인당 우리 찾으신 분들, 요거 말씀하신 대로 삼성, DB, KB 요 세 회사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병인 비용 지원비 이건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번 일단 요거 12월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거든요. 요 이게 제가 빼지도 못하는 플랜이 빼지도 못하는 게 요거죠. 빼고 싶어도 어쨌든 4, 5원실까지 입원비를 주는 회사가 물론 그냥 일반 병원 다 주는 다 주는 담보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4, 5원실 입원일당까지 주는 회사가 롯데랑 농협, 순보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뭐 계속 이번 일당 원하시는 분들 집중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연령, 그리고 마찬가지로 80세, 90세. 80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한해서만 보죠. 그래서 메리츠화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리츠화재만 90세까지 1인실 6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회사도 되지만 뭐 연령대별로 여러 회사 찾으시면 되지만 그냥 메리츠화재만 기억합시다 우리. 그래서 메리츠화재 고연령 입원 일당 메리츠화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이거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많이 떠올리고 있죠. 예, 장기요 이거는 왜 괜찮은 거? 85세 노인 둘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야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화표 중에 85세 노인 둘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이랍니다. 근데 내가 안 걸리면 그러니까 배우자 부부인데 한쪽은 알츠하이머병, 한쪽은 뭡니까? 보호자란 얘기입니다. 이거 섬뜩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화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미국 하버드대 신경과학 박사라고 합니다. 요거 예, 섬뜩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화법 같아요. 그죠?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제가 그거 플랜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본 하나생명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제 다 봤죠. 하나생명, KDB, 흥국생명은 다음 주부터 그다음에 DB손보, 신한라이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지지원 등급만 이렇게 플랜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생명, KDB 이거 KDB 못 고쳤네요. 오늘부터 되니까 제가 못 고쳤죠. 고칠 수가 없었죠. 이거 끝나고 고쳐야겠네. 하나생명은 보기오 플랜, 요거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그 다음에 KDB 생명, 요거 50, 30, 20. 요거 틀릴 뻔했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흥국생명 80, 12월 9일에 오픈합니다. 그다음에 DB손보 하루 7만 원, 70만 원. 근데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2만 원이 안 된다고. 이거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라서 2만 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60세 여성 12,720원이 보장보험료고 나머지는 적립보험료 해서 2만 원으로 가입하면은 10년 차환급률이 79%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DB손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손보, 하나생명 신상품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 진짜 할 게 없죠. 다들 알다시피 뭐 최근에 뭐 비타성 보장 이거를 늘리고 있다 하고 하지만
솔직히 할 건 다 했죠, 이제. 그래서 할 건 없는데, 그나마 이제 틈새 시장을 우리는 고령 운전자, 이분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령화되니, 나이가 많이, 고령화 시대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이건 법인 택시고 개인 택시입니다. 예,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하면 할 게 없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면허 반납은 안 하는데 밑에서는 계속 그 나이 드신 운전자분 계속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개인 택시 운전자도 계속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 택시 플랜 그 고령 운전자분들 이제 70세인데 고령 운전자분들은 그냥 아무 회사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택시는 지난달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삼성화재라 하면 됩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보시면은 뭐 자부상도 또뭐 빠짐없이 다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교사처, 면허 정지 취소 이 제한이 없죠. 그래서 삼성화재 하시면 됩니다. 택시는 그냥 삼성화재만 하시면 됩니다. 급발진 논란, 이것도 이제 그 최근에 KB손보랑 하나손보에서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출시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넣진 않았는데 어쨌든 급발진 논란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다들 오조작입니다. 오조작. 결국 패다 오조작입니다. 그래서 고연료로 갈수록 사고 비율이 높죠. 그래서 60세 이상은 거의 절반 정도가 패다 오조작입니다. 예, 보시면 이번 달에 또 이제 디비손보 운전자 보험이 뭐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자부상 11급 200 주는 회사는 디비손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회사가 하나손보인데 하나손보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DB손보 운전자 다른 요즘 운전자 보험이 차별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차별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요금 11급 200 요거 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DB손보 물론 뭐 현대해상에서 뭐 안전 운전 할인해서 최대 다른 회사보다 30% 저렴하다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료 차이 나왔자 이것도 2, 3천 원이지만 이것도 이제 찾겠다 그러시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11급 200 주는 회사는 DB손보가 유일합니다. 이번 달 운전자 보험은 DB손보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상해진담배 계속 제가 이제 통합상해진담배 하고 있는데 농협선보 빼고 제가 계속 그 상해는 우리가 상해로 할 거면은 그냥 흥국생명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흥국생명이 저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그러죠.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가 없고 이륜차 사고도 보장을 하고 근데 손보는 안 그러죠. 그래서 그 요즘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사무직이 있다고 사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쿠팡이츠에서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밤새 자차로 그 택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손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생명은 됩니다.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흥국생명이 그나마 이제 생명보험사들은 다그 재보험을 보장이 별로 안 좋거나 혹은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흥국생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병수습이 인공관절 수술 우리가 그 인공관절 봐야겠죠. 인공관절 수술 굉장히 많이 하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표적인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 아닐까. 그래서 특히 그 카티스템 수술 요거 알죠? 이게 지난달에 갑자기 하여튼 요 카티스템 수술 요즘 또 실손보험 빼먹기로 또 요게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랜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유명한 회사가 라이나죠. 라이나 관절 수술 플랜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수술비 플랜이 되겠습니다. 제가
ABA 생명 한도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00, 150 같거든요. 아까 수시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질병 수습이 플랜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그래도 ABL이 제일 좋죠. 요게 한도가 100, 그 특정 질병 제외가 없이 가장 깔끔하게 들어가는 회사가 ABL입니다. ABL. 그래서 여기 ABL 70은 유하고 요게 100, 150으로 봤거든요. 제가 아까. 그러면은 그래도 그 종합병원에서 수술시 170이니까 그 우리가 검진은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하겠지만은 종합병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종합병원에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물론 일반 병원에서 70이니까 가장 높고 종합병원에서 고려했을 때 220이니까 170이니까 100으로 줄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줄어도 ABL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ABL이 그나마 종신보험 환급률이 줄어들어서 뭐 판매할 게 없지만 그래도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플랜이 동양생명 수수비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보장보험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종수수비 할 때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그 1조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30, 40, 200, 800, 1000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수록 점점 커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동양생명은 그렇지는 않아요. 꼭 지금 제가 일부러 이게 그래도 고객들에게 납득될 만한 플랜을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 보험료를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종을 30, 40, 1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7종은 안 되거든요. 이게 최소가 100이거든요. 그랬을 때 50대 남자가 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경증 1, 2, 3종을 1종하고 2종을 극단적으로 올리스크 수술에 대해서 한도를 높이려면은 요렇게 설계를 동양생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그 뭐 어딘 회사는 자율종 수습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는데 예, 자율종 수습이 되는 회사 중 조건이 가장 좋은 회사가 저는 동양생명 같아요. 그래서 동양생명 보면 백내장 일반 병원 시 110만 원이고 상급종합 수술 시에는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대제가 백내장하고 그 대장균 제외 수술이 이렇게 포함된 수술이 좀 비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요 일종 부비등 수술이 일종이잖아요. 부비동 수술 일종에 일종이 최대 460이 되겠고 일반 병원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비 플랜은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7종을 빼고 여기 1종에서 5종까지 해놓고 그 3, 4종은 1, 2, 3부터 3, 4, 5는 111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는 특히 동양생명은 3, 2, 5 아마 315까지는 한도가 똑같거 315까지 한도가 똑같거든요. 315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플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한도를 높이려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아예 특정 질병 제외로 된 담보를 제외하고 1, 5종 수술비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 수술비를 한도를 좀 높이려는 방법으로 요 플랜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보 수술비는 제가 계속 6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홍보는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 계속 소식지라든가 뭐 영업자료나 보험사들 교육자료도 보면은 특히 DB, KB, 메리츠, 흥국화재 자기네들 수수비가 뭐 보장도 넓고 좋고 한도도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질병 사망이라든가 이런 담보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보장보험료 대비 질병수급비 한도 이런 조건을 따지잖아요. 근데 생명은 제가 흥국생명 아예 표기를 안 했죠. 네.
대부분 한도를 이거 안 봅니다. 질병수습이 이런 질병사망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그리고 한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 손보 너무 까는데. 아, 근데 이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한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싸리 질병수습비는 그냥 생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수습비까지 하면은 손보가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질병수습비만 따지면은 손보보다는 생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고지형 초경증 유발자 되겠습니다. 이대혈관, 오늘 이렇게 길지? 이대혈관은 우리가 이제 뇌혈관 한번 뇌하고 심장 따로 제가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은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에 요 1천만 원 풀리는 내가 넣으려고 한 거고요. 요 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문에 생명 손보였는데 보험료가 다들 알다시피 손보는 질병 후유장에 대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뇌혈관하고 질병 후유장애 하실 거면은 생명보험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만 하실 경우에는 어, 생명보험은 또 이게 부정맥하고 이대 수술비 한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질환 할 거면은 손보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맥이나 이런 거 포함했을 때 손보가 좀 더 낫죠. 손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대혈관 통원, 이대혈관도 통원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회사들도 한두 있지만 하나하나 미래 동양 미래 동양 DB 특히 동양은 그 일반한 그 상급종합 한도가 높고 하나하나 미래는 일반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한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대혈관 통화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 미래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메리츠화재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그 생명보험으로 하면은 이런 연계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 손보호는 이대혈관도 그 연계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여기 메리츠화재 요 3테노는 바로 부장이기도 하면서 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그 80세는 뇌혈관 진단비 각각 2천이고 수술비는 1,5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도고 밑에는 보험 1,000만 원 했을 때 보험료입니다. 이대주 치료비는 뭐 볼 거는 없어졌어요. 비례형 없어지면서 별로 좋지 않게 됐죠. 그래서 좋아진 건 없는데 딱 하나 보면은 그 KB 손보만 유일하게 허혈성이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KB 손보만 제가 이렇게 따로 플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됐고 뭐 바로 보장 플랜 됐고 유병자 보험은 뭐 제가 다 녹여놨어. 단기 중식 이거 좀 중요하죠. 11월하고 12월 환급률이 인하되는 회사들입니다. 삼성, 교보, 하나는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 판매 안 했으니까 교보는 내일이라서 내일 환급률이 내려고 ABL이 좀 많이 내려갔죠. ABL이 7년 납 기준에 했을 때 10년 차 환급률이 119%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존에 거의 탑이었는데 많이 내려갔죠. 근데 내려갔죠. 근데 5년 납은 올랐더라고요. 환급률 변동 보면 120이라고 아, 이 120인데 아예 ABL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아이미라이프 푸본 KDB 5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년은 푸본 라이나 아이미라이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미라이프는 간편이 없어졌어요. 간편이 없어졌습니다. 10년 납은 하나 아이엠라이프 라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이게 미국이 좀 진짜 화려하죠. 미국은 뭐 자다 일어나면은 신고가 나왔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신고가. 부럽습니다. 미국.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부럽죠. 변액보험도 보면은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주식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글로벌 주식이라고 해도 안에 내용을 딱 뜯어보면은 대부분 미국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이거 많이 한 얘기인데, 미국 해외 주식에 따르면은 12월 달에 매도를 하면은 매매 차익에 따라서 250만 원 초과하면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죠. 네,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 맞아. 우리가 이 대상포진 증가, 통풍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40 남자들 특히 통풍이 거의 보면은 20대, 40, 30대, 40대 10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그래서 고당대통, 고혈압, 당뇨, 이 통풍 특히 좀 많이 보이다. 이거 왜, 제가 분명 어제 수정을 했는데 왜 없지? 500입니다. 500입니다. 500. 하나생명 500으로 올라갔습니다. 500. 500이고, KD생명은 700, 고혈압이 당뇨가 700인데, 어제 설계했을 때 이게 3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700이라니까 700이라고 합니다. 700. 그다음에 한국생명 요 700 고혈압 당뇨 700 플랜은 12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독감 특정 요거 어린이들 이번 달에 20만 원이지라도 요거 좀 많이 좀 해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담보 중 하나죠. 예,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화재 주택화재 요게 주택화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화재는, 주택화재, 주택화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주택화재에서 다른 걸 볼 필요 없는데, 뭐 비슷하니까, 근데 이 화재 임시 거주비 한도가 높고, 이 보장 범위가 뭐 넓은 회사, 그다음에 이 급배수도 봐야 되는데, 이거 천인데. 급배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리츠가 가장 높아요. 1,000만 원까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는 1천, 연립은 500까지 됩니다. 그래서 급배수를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메리츠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치아, 연금저축 아시죠? 연금저축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반려동물을 제가 초반에는 연초에는 좀 많이 진행을 하다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뺐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역선부에서도 펫범을 내놓긴 했습니다. 자, 자, 이것으로 이번 달 내용을 다 훑어봤습니다. 자, 다들 한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